안녕하세요. 영남탐정사무소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가석방 제도에 대해서 여러분께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 부분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 세세한 부분까지 한번 짚어볼까 하는데,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 주십시오. 일단 이 영상 안 하면은 가석방 제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마스터 하실 수 있게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반적으로 주변에서 이제 얻을 수 있는 정보들, 이제 워낙 소통 창구가 좋고, 이제 허위 정보들이 워낙 많이 떠돌아다녀요. 가석방 제도에 대해서는.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게 규정이 정해진, 법으로 정해진 규정이 있고, 그리고 한쪽 측면에서는 이제 실무적인 측면에서 이제 지침 사항들이 교정청이나 본청에서 이렇게 하달이 돼서 내려오는 경우거든요. 그래가지고 규정은 워낙 범위가 넓기 때문에 거기다가 예외 조항도 워낙 많고, 교정법 같은 경우는 예외 조항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규정 안에서 이제 지침 사항이 내려오면은 거기에 맞춰서 이제 가석방 심사를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요 불미스러운 일로 이제 가족분들이나 지인분들이 이제 수감시설에 계신 경우에 이제 이런저런 검색도 해보게 되고, 커뮤니티 사이트라든지 변호사를 통해서 알아보는 경우도 있고요. 또 주변의 지인을 통해서 알아보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대부분 다 허위 정보들이 완전 난무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이견이 없을 만큼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이 잘 없겠지만,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이 전혀 이견이 없을 만큼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가석방 제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게 가족분들 같은 경우 아무래도 이런 의견이 있고 저런 의견이 있고, 이런 얘기가 들리고 저런 얘기가 들리면은 아무래도 좋은 쪽으로 조금 믿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심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만약에 좋은 방향으로 믿고 계시다가 언제쯤 나올 줄 알고 있었는데, 만약에 그게 심사에 올라갔는데 실패하게 되고, 이런 경우에 많이 실망들 하시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요 영상을 보시면은 마지막에 이제 저희가 가석방 심사에 도움이 될 만한 유용한 정보들도 있고 하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가석방 제도에는 큰 부류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달가석방, 달가라고 하죠. 달가가 있고요. 그리고 사면이 있습니다. 사면 제도가 있어요. 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달가석방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쉽게 얘기가 모범수들, 안에서 생활을 잘하고 모범수들 같은 경우에는 가석방을 받아가지고, 초범들의 경우 가석방을 받아가지고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렇게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물론 전혀 상관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안에서 개판으로 살게 되면은 조건이 충분한 사람도 가석방 심사에 올라가기조차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어지간한 상황에는 전혀 영향을 못 미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가석방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가 뭐냐면 레피 등급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모범수들이라 하면은 안에서 생활을 잘 해가지고 이제 등급이 올라가는 형행 등급이 있고, 이제 또 다른 점수가 있어요. 이제 재범 우려를 교정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레피 등급이라든지 요런 이제 기본적으로 분류하는 이제 가족들이 밖에 가족 여부라든지, 아니면 전과 기록이나
아니면 안에서 징벌사항, 뭐 안에서 뭐 자격증 취득이나 뭐 어떤 상벌 여부 이런 것들에 따라서 한 8가지 점수가 있는데, 이 점수가 17점 이상 돼버리면은 사실은 이 가석방 제도도 물론 문제지만 이제 래피 등급 자체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래피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가 있는데 3등급 이상이면 가석방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래피 등급이 4등급, 5등급이라고 하면 이제 그 등급을 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야지 가석방 심사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생활을 잘하고 해도 실질적으로 생활을 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형행 등급에 해당이 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S1, S2, S3, S4 이렇게 해가지고 4등급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거는 사실은 그 안에서 처우에 관한 부분이지, 기관 내의 처우에 관한 부분이지, 이제 가석방에는 큰 영향을 못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기본 등급, 여기 이 기본 점수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뭐 가족들 접견 여부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전과라든지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점수를 이렇게 하나하나 매겨가지고 그 점수의 총 합이 이제 18점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중에 또 하나가 래피 등급인데, 래피 등급은 실질적으로 3등급만 넘어서면은 뭐 1등급이라 해서 더 유리한 조건이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크게 영향을 못 줘요. 완전히 똑같은 조건이라면 그게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이제 그것보다는 오히려 다른 부분이 영향을 많이 줍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가장 큰 부분이 죄명 그리고 합의 여부, 이 부분이 가장 크게 영향을 줍니다. 사실 뭐 흔히 알고 계신 초범이나 재범이나 그리고 이 부분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전과가 있는 분이 재범을 해가지고 들어가셨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가석방이 아예 없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초범의 경우 예를 들어서 뭐 강력범죄로 인해 가지고 뭐 징역을 들어가신 경우, 그런 경우에 가석방을 하나도 못 받아가지고 나오시게 되거든요. 거의 대부분. 이제 뭐 물론 예외도 있겠지만 죄명에 따라서 아예 가석방을 아예 하루도 못 받아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다른 죄명으로 이렇게 뭐 가벼운 죄명으로 징역을 가게 됐는데, 그때 재범이더라도 초범 때 가석방을 못 받아 나왔기 때문에 가석방 대상자가 충분히 됩니다. 이거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가석방은 이 전과 기록이 지워지기 전까지는 딱 한 번만 가능하다 하는 거, 그거는 확실하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던 데서 계속 이어가자면 죄명 그리고 합의 여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석방 심사에 올라가려면은 일단 이런 조건이 완성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교정법 상에 형기의 3분의 1만, 총 형기의 3분의 1만 지나게 되면 이제 가석방 대상자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3분의 1 살고 가석방 심사에 올라가서 나오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일반적인 경우라면은 아예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아예 심사에 올려주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점점 완화되는 추세기는 한데, 이제 보통의 경우 이제 예전에는 뭐 한 90%, 형기의 90% 정도를 살게 되면은 이제 가석방 심사에 올라가고 자동으로 올라가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제 요즘은 뭐 평균적으로 80%에서 85% 사이 요 정도가
평균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벼운 제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조금 더 단축될 수 있고 최대 한 25% 정도까지, 뭐 30%까지는 잘 없고요. 뭐 거의 없는 경우고 최대 25%, 한 20% 정도까지는 보통 받아 나오실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뭐 사기, 절도, 또 이런 교통사고나 음주운전 이런 걸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그런 경우가 많은데, 요것도 그때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 예를 들어가 음주운전으로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다. 그러면은 음주운전에 대해서 가석방 심사에 올려주지 마라.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유동적인 거기 때문에 그때 타이밍이 가석방 심사에 올라갈 정도의 타이밍의 사회적인 흐름이 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가석방 심사든 교정 시설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뭔가가 업무가 처리되는 타이밍이 매달 10일경에 이제 그 주말이 끼었으면은 땡긴다든지 민다든지 해가지고 10일경에 이제 뭐든지 업무가 결제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10일경에 뭐든지 처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석방 심사에 올라가는 것도 10일이고 올릴지 말지 여부도 10일날 알 수가 있고요. 결정도 10일날. 근데 그 전에 미리 통보를 받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좀 유동적인데, 일단 심사 올라가는 거는 매달 10일날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1월 10일날 가석방 심사에 올라갔다. 그러면 달 가석방 같은 경우 2월 말일날 출소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요게 이제 가석방 제도의 기본이고요. 달 가석방의 기본인데, 이제 매달 달 가석방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1년에 5번 사면이 있습니다. 이제 이건 좀 특사가 아니라 일반 사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거는 대통령의 권한을 부여받아서 이제 법무부에서 국무회의를 통해 가지고 결정되는 부분인데, 달 가석방이 1월, 2월, 3월 이렇게 매달 이렇게 말일날 나온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예외적인 달이 5번 있어요. 예를 들어서 광복절이라든지 크리스마스, 그리고 부처님 오신 날, 또 뭐가 있지? 어쨌든 잠깐만요. 3.1절, 그리고 하나가 교정의 날. 이렇게 다섯 개에 해당될 때는 날짜가 변하게 돼요. 일단 3.1절 같은 경우는, 3.1절 사면 같은 경우는 그걸 특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3.1절 같은 경우는 이제 2월 말일날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달 가석방이나 똑같죠. 근데 부처님 오신 날은 음력이기 때문에 매번 바뀝니다. 그 부처님 오신 날 빨간 날이 있으면은 그 전날 출소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가석방 같은 경우는 오전 중에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보통 오전 중에 나오고 오후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일단은 시간대는 그 교정기관마다 사정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그리고 8.15 같은 경우는 8월 14일 날 나오게 되겠죠. 만약에 주말이다, 14일이 일요일이다, 그러면 13일이 토요일이고 12일 날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교정의 날이 10월 말이거든요. 10월 28일이니까 그때 나오게 되는 거고, 10월 27일 날 나오게 되는 거고, 크리스마스는 이브에 나오게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 달에는 말일 날 나오는 달 가석방이 없습니다. 그때가 합쳐져서 달 가석방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달 가석방의 경우는 사실 이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제 교정법상에 징역 10년 이상은 가석방에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10년 이상 징역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 가석방으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사면으로 나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수들 같은 경우 10년 이상 장기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1년에 5번 있는 3.1절, 부처님 오신 날, 8.15, 교정의 날, 크리스마스 요 5번밖에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 외에 달가석방은 이제 일반적으로 뭐 형기가 비교적 짧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밖에 못 나옵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요. 사면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일반적인 사면은 이제 뭐 1년에 5번 있게 되는데 대통령령으로 해가지고 특별 사면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뭐 뉴스에도 뭐 한 번씩 보도가 되고 뭐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는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뭐 이 5번의 그 타이밍에 광복절이라든지 3.1절이라든지 이런 타이밍에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연말에 그냥 하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뭐 정하기 나름이에요. 타이밍은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이제 아무래도 교정기관이 조금 과밀 수용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상황이면은 조금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아니면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고려를 해가지고 뭐 사면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 매번 이번에는 뭐 뭐 예를 들어 음주운전이라든지 뭐 경제사범이라든지 특경법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범죄자들 같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런 식으로 매번 지침이 내려오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아쉽지만은 그때를 포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확실하게 배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대통령 특별사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대통령 특별사면도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뭐 일반적으로 그냥 사면 이제 완전히 대통령 특별사면 같은 경우는 한 8가지 종류가 있는데 세부적으로. 근데 그 중에는 뭐 감형도 있을 수 있고요. 뭐 남은 형기의 절반을 쳐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감형장이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복권, 예를 들어서 뭐 이 죄로 어떤 죄를 저질러 가지고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내가 이 공적인 지위를 잃었는데 이거를 다시 복위시켜주는 복권 기능, 그리고 뭐 벌금 면제, 그것도 사면하면서 그 8가지 중에 하나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 이 중에는 또 뭐 완전 대통령 특별 사면, 그것도 그 중에 하나로 세부 카테고리로도 그게 있어요. 근데 대통령 특별 사면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요거는 바깥에 뭐 이제 전과가 있는 분이 출소한 이후에도 이건 받을 수가 있어요. 뭐냐면 전과 기록을 완전히 없애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 특별 사면이라는 거는 뭐 완전히 예외 조항이죠. 뭐 3분의 1 아까 말씀드린 교정법상 3분의 1을 지나야 된다. 뭐 죄명이 어떤 죄명은 안 된다. 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죄명은 안 된다.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아무튼 뭐 어떤 법에 명시된 교정법에 명시된 어떤 조항이 있더라도 다 무시하고 그냥 대통령이 얘를 사면해줘라 하면은 그냥 사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면에는 어떤 죄명도 다 해당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특별 사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사실 기적에 가깝죠.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근데 뭐 이런 경우에 뭐 전직 대통령이라든지 대기업 회장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거의 여기에 이런 부분에서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대통령 가석방 제도에 대해서는 뭐 요 정도 일단 말씀드리고요. 일단 뭐든지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아예 희망의 끈은 놓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차피 나는 사면 대상자도 아닌데 뭐 가석방 대상자도 아닌데 하면서 안에서 막 살아버리면은 그러면은 나중에 혹시라도 올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약간의 희망은 가지고 계셔야지 뭐 모든 부분에서 안에 이제 수감된 당사자라든지 가족들이라든지 뭐든지 희망의 끈은 잡고 있어야지. 그래야지 좋은 일도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니까. 자, 그리고 가석방을 많이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가족분들이 밖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돼요. 티가 나게. 어떤 부분이냐면 접견이라든지 뭐 전화라든지 가족분들하고 뭐 인터넷 서신이나 편지라든지 이런 걸 자주 주고받고 이렇게 돼야지 그런 부분들이 다 기록에 남거든요. 그러면 이 가석방이라는 게 뭡니까? 이제 밖에 나가가지고 가석방을 내보내 주려면은 이 교정청이나 이제 소에서도 이제 부담이 없어야 돼요. 이 사람이 나갔는데 내보내줬는데 가석방을 내보내줬는데 가석방 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질러서 다시 들어오게 된다. 이 부담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석방을 내보내줬을 때 이 사람은 다시는 문제없이 밖에서 잘 살 수 있겠다. 최소한 가석방 기간이나 누범 기간 안에 사고 쳐서 들어올 일은 없겠다. 이런 거를 뭐 본인 마음이나 미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뭐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들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로 판단하는 게 래피 등급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족분들이 이제 밖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고 있다는 거, 이런 게 기록상으로 남아 있고, 그리고 또 밖에 나가서 어떻게 살지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드러나는 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신원 인수증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사회복귀과라고 있는데 소에 그쪽으로 우편물로 보낼 수가 있어요. 신원 인수증이라는 거는 이 사람이 출소하게 되면 내가 데리고 이 사람을 내가 데리고 우리 집에 데리고 있겠다. 아니면은 내가 이 집을 구해주고 이 사람을 이렇게 바르게 살도록 내가 보증을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제 신원 인수증이라고 거기에 하나 서류가 들어가면 좋고요. 그리고 취업 보증, 취업을 약속하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이 출소하게 되면 내가 뭐 지인도 좋고요, 뭐 영 모르는데도 좋고, 뭐 부탁을 해도 좋고, 뭐 가족이나 친지들도 좋습니다. 내가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 친구를 취업시켜 가지고 내가 여기에서 뭐 자리 잡고 잘 살 수 있도록 돕겠다. 이런 취업 보증이 들어가주면은 그러면 아무래도 그 심사할 때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해요. 귀찮게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라든지 이제 그 담당하는 부서가 가석방 담당하는 부서가 이제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 분류과라는 곳이 있거든요. 분류과라고도 부르는데 그쪽에 이제 그런 서류들을 보내셔야 되고 거기서 이제 가석방 심사를 올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 예를 들어서 전화를 하셔가지고 민원을 넣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뭐 당사자가 이제 예를 들어서 내 아들이다. 우리 아들이 지금 현재 여기 교정기관에 수용돼가 있는데
지금 현기에 한 80%를 살았다. 예를 들어서 이거 80%가 아니라 한 70% 정도 됐을 때부터 꾸준하게 민원을 넣는 거예요. 한 70%를 살았는데 언제 나올 수 있냐? 뭐 가석방을 언제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계속 문의를 하고 좀 귀찮게 하시면 좋아요. 그렇게 해야만 이제 거기서도 운에 젖더 준다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금 더 한 번 더 서류를 눈여겨보게 되고 조금 뭐가 좀 아슬아슬한 상황에서도 한번 올려보자. 가족들이 이렇게까지 부탁을 하는데 서류를 한번 올려보자 이래가지고 심사 서류를 이제 교정청으로 올려볼 수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귀찮게 하는 부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좀 걱정이 접견이나 이런 거 가서도 조금 거기에서도 민원실에서도 민원을 제기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신다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 세세한 부분까지 최대한 말씀드린다고 드렸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사례들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더 자세한 부분은 전화로 문의 주시게 되면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맞춤형 그 케이스에 맞게끔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 잘 숙지하고 계시면은 아무래도 이게 가슴방 한 달이라도 일찍 나오는 게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요 작전도 잘 쓰셔야 됩니다. 현기가 짧은 경우에는 한 달이 예를 들어 가지고 1년 현기를 받은 사람 같으면은 한 달이 거의 10%에 육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게 심사를 올리는 타이밍이 매달 10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10일 날 심사를 올렸다. 1월 10일 날 심사를 올리면 2월 말에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심사를 올리게 되면 2월 말일 날 나올 수 있는데 이게 조금 애매하다. 나올 확률이 한 30% 정도밖에 안 된다. 근데 만약에 심사를 올렸다가 이 타이밍을 놓치게 되잖아요. 만약에 못 나오게 되잖아. 그러면은 3월 말에는 못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3월 말에 나오는 거는 심사를 언제 하겠습니까? 심사를 2월 10일 날 합니다. 이미 심사가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는 심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타이밍을 잘 봐가지고 그래도 좀 확률이 높다 싶을 때 그럴 때 올리는 게 조금 도움이 되겠죠. 예를 들어가지고 1월 10일 날 심사를 올리게 되면 한 확률이 30% 정도밖에 안 되는데 2월 10일 날 심사를 올리게 되면 3월 말일 날 나오는 거는 아무래도 좀 확률이 한 70% 된다. 그러면 2월 10일 날 올려야죠. 그게 확률적으로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잘못하면은 가석방 심사에 탈락하게 되고 그러면 정말로 형기가 짧은 분들 같은 경우는 그대로 그냥 만기 일자 채우고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 유념하시고 작전을 잘 세우셔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에도 또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겠지만은 힘내시고 뭐든지 도움이 될 만한 정보 저희가 드릴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상담 전화 주십시오.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